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선 특집으로 저희 서정욱 TV, 저희 스태프진하고 같이, 물론 상의를 하니까, 저희 서정욱 TV에서 이제 제안하는 대선 전략, 대선 필승 전략을 시리즈로 한 번에 쭉 하려고 합니다. 번호를 붙여서. 지금 예상은 이제 한 10부까지 시리즈로 대선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과 정책이나 제안하는 이런 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저도 수많은 여론을 듣고 수많은 이게 댓글도 보고 많은 이게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어느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전부 이게 두루두루 취재를 하다 보면 또 한덕수 대행까지 이제 모든 공통된 의견이 집합이 되는 이런 이제 교집합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캠프가 생각을 못하는 이런 이제 부분까지도 제가 의견, 민심, 수렴이 가능하니까, 원래 이제 직접 경선에 뛰어드는 직접 대국자들은요, 판을 이게 크게 넓게 못 보고 이게 잘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둑도요, 훈수 뜬 사람, 훈수 구단이란 말이잖아, 훈수. 밖에서 이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전체 판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대국 당사자보다는 훈수 뜨는 사람이 좀 이게 잘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민심을 수렴해서, 특히 자유우파 보수의 민심을 수렴해서 모든 후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서정TV에서 제안하는 대선 전략. 첫 번째로 일부에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한번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을 한번 각 캠프도 고민해보자. 이런 이제 전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섀도우 캐비넷, 섀도우, 그림자 내각. 이번 대선은요, 이번 대선은 이제 인수위가 없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인수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 기간이 없다고요. 이런 경우에 장관들 막 대통령 되고 나서 새로 뽑고 하다 보면 이게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상당한 기간이. 그러면 이게 좀 불안하고 약간 이게 안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우파의 장점이 뭡니까? 뛰어난 인재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저 좌파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게 1극밖에 없다면, 우리 우파는 다양한 게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후보도 10명, 12명 막 계속 놓지만, 다양한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대선급 주자들이 절비하다.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을 상당히 미리 국민들한테 중용해서 심판을 같이 받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걸 활용하는, 예를 들어 딱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대통령,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거의 임기 동안을 거의 같이 하는 대등한 이게 여러 인물들이 집단 지도 체제처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우리 인물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준비된 정권이다. 이런 데 안정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섀도우 캐비넷, 다른 말로 그림자 내각인데요. 이걸 고민해 볼 필요 있다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처에 다 그림자 내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책임 총리나 그 다음에 주요 부처의 장관은요,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이게 영연방 국가잖아요. 영국 연방, 영연방은 이제 의원 내각제잖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 정부에서는 이제 거의 아마 그림자 내각이 평소에도 야당이라도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 국민들한테 다 미리 조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 찾아봤더니 요게 그 제도가 1876년부터 나왔다 합니다. 오래된 제도죠. 100년 넘은 1876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7년에 영국 보수당의 체인벌린, 유명하죠? 1907년에 영국 보수당의 체인벌린이 최초로 섀도우 캐비넷 이런 이제 그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제안이 예를 들어 볼 때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뭐 지금 여론이 높으니 그러면 이제 그 한덕수 대영덕이 그 같이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그 어떤 방식이든 저는 대화와談판이 좋다 봐요. 굳이 막 여론조사 경선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몇십 개 여론조사 나와 있다고. 그 보면 대충 누구한테 민심이 가는지 알 수 있잖아. 아주 엇비슷하다면 이게 모르겠지만 뭐 경선 해도 되고 여론조사 경선을 뭐 아니면 이게 수많은 여론조사가 민심이 어느 쪽을 지원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 한덕수든 김문수든 어느 한쪽이 딱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누가 되든 예를 들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이게 나는 우리 헌법의 책임 총리제를 헌법대로 그대로 해서 내 임기 동안 한덕수를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처럼 아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임기 동안 같이 책임 총리로서 완전히 권한을 헌법상이 부여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외교 국방 이런 쪽에 있고 내치는 또 총리한테 많이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조각권에도 총리하고 상의하는 원래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 안 해도 이게 헌법대로만 하면 총리한테 상당히 권한이 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두 명이 누가 되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김문수를 책임 총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거기에 또 좋은 카드가 나경원 의원. 참 이게 정책이나 보면 대단하잖아. 경험도 풍부하고. 아니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가 후보되고 또 이게 단일화한다. 왜 나경원을 그냥 후보가 떨어질 버리는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특히 우리 인구 문제나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저출산 미래부를 뭐 신설한다. 그러면 거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경원 후보에게 정권을 주고 이제 가능한 하게 임기 동안 끝까지 간다. 그러면 뭐 검증할 것도 없고 국회 통과 안 될 것도 없고. 왜? 나경원 후보에게 5선 동안 검증 다 거치고 국회 뭐에서 청문회 안 될 것도 없을 뿐더러 또 청문회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장관은 임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총리는 이제 투표를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고 하면요. 그런 게 국민이 용서 안 할 겁니다. 왜? 대통령 되자마자 딱 하면 민심이 그 대통령을 뽑아넘고 그러면 민주당이 와야 된다고 반 이재명하고 이재명이가 대선되면 지금 민주당 생각하면 안 돼. 이재명이가 대선 떨어질 순간에 교도소 간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4분 5열 될 거라고 반 이재명. 그러면 그 정계 개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정 발목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국민한테 그 대통령과 책임 총리 공약 섀도우 캐비넷 했는데 그렇게 총리 인준을 계속 부결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다면 옛날에 DJP 연합처럼 그냥 김종필이가 총리 서리 계속하면 돼. 국민들이 용서 안 한다고. 차기 총선에. 그리고 이재명이는 바로 교도소로 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190석 이게 안 된다고. 그 겁먹을 필요 없다고요. 조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왜? 대선 직후는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 대선만 승리하면. 따라서 저는 한덕수나 김문수나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들에게 같이 권력을 충분히 나눌수록 권력 커지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힘을 합쳐서 국민에게 이렇게
3명이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각 분야 책임집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경제도 마찬가지지. 경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 역대 제일 잘했죠. 뭐 최상목이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잘했잖아. 기재부 장관. 예를 들면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사령탑으로 임기 동안 갑니다. 뭐 더 좋은 인물이 있으면 그렇게 물색해도 저는 원내대표 하면 잘했다고 보거든요. 잘했다고 봐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 법무다. 법무는 지금 평가가 박성재 장관이 좋아요. 탄핵이 돌아가지고 박성재 장관이 아주 단호하게 요즘 국회의원도 잘하고 있어요. 굳이 뭐 구간이 명간이면 한동훈보다 100배 낫지.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법무는 책임집니다. 지금 어차피 윤석열 정권 투가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특히요. 예를 들어 의료개혁이 중요하잖아. 의료개혁. 제가 이제 의료 쪽은 잘 모르지만 이게 제 소박한 생각이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국종 있잖아, 의사. 그 외과 의사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이국종. 이분이 뭐 요즘 문과생들 좀 이게 요게 비판돼 있는데 제가 의료계의 반응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소박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들은 이국종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이제 이국종 교수를 보건 분야로 섀도우 캐비넷으로 해가지고 의료개혁을 이렇게 의사들 뜻을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정권을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저 과학기술 쪽은 안철수를 생각했는데 이놈이 요즘 떠드는 거 보니까 안철수는 안 되겠어. 배신자들은 좀 빼야 돼. 안철수나 유승민 좀 배신자들은 빼야 돼. 뭐 여론은 좋지. 모르겠어. 그거는 후보가 뭐 진짜 표가 필요하면 중도표가 오면 안철수나 유승민도 뭐 저는 후보가 결단하면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제 개인 생각은 좀 안철수나 유승민 배신자들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자면 뭐 중도 확장이 한 표라도 필요하면 그래 유승민도 뭐 경제에 있고 또 안철수도 과기부나 이런 건 있잖아. 이런 게 섀도우 캐비넷이거든. 그거는 이제 후보나 모든 우리 우파 정당과 후보가 연합해서 앞으로 상의할 문제인데 제 말은 이게 주요 부서마다 미리 같이 갑니다. 이게 그림자 내각. 이런 섀도우 캐비넷 하면 저는 여러 이제 효과가 있다. 왜? 수많은 우리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선거인 것처럼 자기 대선인 것처럼 죽기 살고 뛸 거 아니야. 자기 선거처럼 이렇게 힘을 완전히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는 독특하니까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속하게 임기 1년 내에 모든 개혁은 80~90%는 임기 1년 내에 해야 된다고. 1년 내에. 그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섀도우 캐비넷이 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 정책을. 그러면서 대통령이 끝나면 바로 그냥 2~3달 내에 밀어붙여 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게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민주당은 지리멸렬하고 이재명이는 이제 정계 퇴출이지. 자기 마지막이 됐거든. 3번째 도전. 이재명이 이번에 저녁에 완전히 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광석과처럼 밀어붙여 버려야 된다고요. 이런 이제 저는 섀도우 캐비넷은 후보, 그 다음에 각 다른 이제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쉽지만 떨어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뜻도 중요하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 우파의 모든 의견을 총 결집해서 한번 중요 부서라도 중요 부처라도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각계 또 선거 때도 섀도우 캐비넷의 장관 후보, 총리 후보들을 선거 캠프에 딱 그 분야 정책 본부장이나 그 분야의 정책 책임자로 딱딱딱 미리 임명하면 바로 출범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요. 미리 선대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분야별로 선대위를 정책을 딱딱 구성해서 섀도우 캐비넷 이분을 책임자로 임명하자는 거죠. 임명하자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우리 원희룡 후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천재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전에는 국토부 장관 했지만 뭐 원희룡 후보에 뭘 해도 잘하지. 검사 출신의 뭐 행정 경험은 풍부하니까 어떤 직책을 맡길지. 제 말은 미리 선거 캠프부터 분야별로 섀도우 캐비넷 이 사람들이 책임자를 맡아서 정책을 다 만들었다가
딱 선거 끝나자마자 두세 달 내에 완전히 개혁을 해버리는, 그때는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충격파에, 왜 3년 동안 이게 다 잡아놓은 대선에 패배하면 당이 완전히 깨져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그때는 뭐 줄줄이 이제 재판 뭐 봐줄 이유가 없지. 사법부도 정치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이게 우리가 과감하게, 아직 역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섀도우 캐비넷이 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게 이번은 특별한 대선이고요. 또 이게 워낙 우리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쪽은 이게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게 범죄자 바둑이 김경수나 뭐 김동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도다.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을 나눌수록 더 힘이 세지는 거다. 이게 권력이 나눌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커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오늘 대선 특집으로 여러 이제 정책 제안 중에 오늘 제가 1편 일부로 한번 이제 힘을 총결집하는 섀도우 캐비넷을 한덕수부터 쫙 이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 제안을 말씀드렸으니까 각 캠프에서도 한번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